추가로 제가 뭐 인스턴스 서브까지 살펴봤는데, 그러면 저희는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상속 클래스 대 클래스 기준이긴 하지만 상속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저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상속의 종류로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그죠? 일단은 단일 상속, 그죠? B클래스가 하나만 상속하는 구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멀티레벨 상속, 아까 여기가 봤던 게 저희가 상했던 것, 멀티레벨 상속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층형 상속도 있을 수 있었어요. 제가 아까 요거 애니멀 통해서 누구누구 자식 요소가 두 개인 것도 있겠죠, 그죠? 맨멀과 파충류 살펴봤고, 다시 또 뭐예요? 이렇게 라인만 보면은 도까지 맨멀에 도가고 캣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어쨌든 계층형 구조의 상속도 있었습니다 라고. 그 다음에 이런 구조는 돼야 안 돼요? 일단은 클래스 대 클래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전제 조건은 클래스 대 클래스 상속 관계에서는 부모를 두 개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가 특징입니다 라고 첫 시간에 아마 언급했었었는데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부모와 자식 관계로 이루어졌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두 상속의 관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얘하고 비교해서 누구하고 살펴보면은 상속의 관계는 우리가 이저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들을 보통은 상속 관계로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상속과 비교해서 컴포지션 관계, 구성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죠? 그러면 모든 요소들을 우리는 재활용의 기준으로 클래스의 재활용이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속의 관계는 목적성이 그거였잖아요. 클래스를 재활용해서 쓰려고요. 맞잖아요. 부모 클래스에다가 공통 요소들을 추출해 놓고 부모 클래스를 자식 요소에서 재활용해서 여러 클래스에서 내가 상속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는 측면에서 재활용이잖아요, 그죠? 재사용. 재활용은 좀 그렇고 재사용성, 보통 재사용성이라고 하니까 재사용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밖에 없습니까? 재사용하는 코드들은 다른 부분도 있다고 했습니다. 포함 관계라고 보셨는데, 그럼 포함 관계를 우리가 구성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너리턴스라고 하고 있으면 제가 SRC를 이번에는 끊어서 살펴볼 거고요. 패키지 이름은 컴포지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컴포지션. 구성이라는 단어고요, 그죠? 포지션. 간단하게나마 컴포지션의 예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까 컴포지션 예제는 제가 간단하게 튜토리얼에서 있어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단어가 이제 독일어 기반으로 되어 있는 바이크라고 합니다. 운송수단 이런 단어고요, 그죠? 그다음에 운송수단은 자동차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기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비행기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비슷한 거 할게요. 여러 가지로 하실 수 있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관계예요, 여러분들. 상속의 관계보다 여러분들이 이 구성 관계에 대한 것들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어 보면은 우리가 자동차, 아까도 운송수단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예를 들어볼 수 있다고 했는데, 저도 자동차를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카라는 거. 여러분들, 자동차에는 일단 구성 요소로요. 자동차를 만들려면 우리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죠? 구성이라고 하는 부품을 예하고 있는 거야. 타이어라는 부품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것들. 그 다음에 자동차 엔진 중요하잖아요. 엔진이라는 부품도 있을 수 있고요. 물론 본체 있어야 되고 뼈대 있어야 되고 창문도 있고 하긴 하죠. 근데 뭐 그 중에서 일부만 예를 들어볼게요. 뭐 자동차라는 걸 구성하려면 뭐 색깔도 있고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들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추상화적인 개념이 어떤 모델명, 외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외적으로 드러나진 않잖아요, 그죠? 추상적인 개념으로 모델명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있겠죠.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잖아요, 그죠? 자동차에는 스트링
그리고 이거 S가 대문자가 됐죠. 미안. 스트링 모델. 그렇죠. 그 다음에 컬러 이런 것들도 되겠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만 대표적인 것들 이렇게 넣어볼 수 있겠죠. 라고 그죠? 자동차의 특징이라고 하면 모델도 있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다른, 만약에 얘가 자동차가 아니고 오토바이라고 해서 맞으면 바이크라고 해갖고 이것도 모델도 있고, 그죠? 그리고 컬러 이런 거 있겠죠. 그죠? 공통 요소로 따로 뽑아내도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다른 걸로 하려고요. 자전거도 마찬가지겠죠. 자전거도 모델 있고 컬러가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러면 똑같은 운송수단인데 자전거하고 자동차의 공통 요소들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공통 요소로 뽑아낼 수는 있겠다. 맞아요? 근데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자전거하고 자동차에서는 서로 다른 요소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 뭐야? 엔진 이런 것들, 바퀴가 4개, 바퀴가 2개, 뭐 이런 것들도 차이점이 있긴 하겠죠. 그럴 때 쓸 수 있는데, 그러면 뭐 바퀴라고 하면은 타이어라고 하면은 타이어도 자동차에도 있고 자전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타이어가 둘 다 있으니까 타이어를 부모로 쓰는 게 적합할까요? 라는 얘기예요. 타이어를 부모의 역할로 하는 것들을 쓰는 게 적합할까요? 라고. 근데 그러면은 타이어가 부모로 들어가면 자동차는 타이어입니다. 이게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 되는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쨌든 타이어가 자동차 안에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모로 놓아도 포함이 되긴 하잖아요. 그죠? 부모를 상속시키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지어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죠? 관계 형성하는데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멀티레벨로, 아까 한 것들 멀티레벨로, 그죠? 요런 이름에 해당하는 특징들 있잖아요. 그죠? 이것들을 부모로 놓고 운송수단이에요 라고 해놓고 넣어놓고 하이에다가 그럼 타이어를 놓고선 운송수단 자식요소로 타이어를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카 넣고 분류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의미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포함시키려면 멀티레벨로 놓으면은 포함을 시킬 수는 있어요. 일단 단위 상습을 지원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배제를 하자. 그러면 엔진이나 이런 타이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그죠? 부모 요소로 오기는 적합하지 않은 거다란 얘기잖아요. 그죠? 포함을 시키긴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넣어주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안에다가 필드로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내부에다가 포함하는 관계로 넣을 수 있어요. 타이어 뭐 엔진 넣어볼까요? 엔진은 엔진 클래스를 제가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엔진 클래스. 그럼 이렇게 넣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뭔가요, 여러분들? 엔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들면 되겠죠? 물론 만들어 놓고서 넣는 게 먼저이긴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만들어 놓고서 넣는 게 맞아요. 순서상에서는. 근데 나중에 넣다 보면은 내가 엔진을 같은 클래스, 그 패키지에다 넣었을 수도 있고 다른 클래스에다 만들어 넣을 수도 있거든요.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들 수도 있고. 엔진은 내가 만들 수도 있지만 엔진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혹시라도 내가 만든다고 하면은 거꾸로 만드셔도 돼요. 무슨 얘기야? 자동차를 만들고 나서 안에다가 구성 요소가 뭐가 들어가지, 엔진, 뭐 타이어 쭉쭉 더 정리하고 뭐 창문도 윈도우도 있어야 되고 엔진 말고도 뭐가 있어야 되니? 핸들도 있고 부품이죠. 그죠? 부품에 해당한 것들을 내부에서 만들어 드릴 때요. 이런 코딩 방식을 일단은 탑다운 방식, 탑다운 코딩 방식을 쓰시는 게 편하세요. 여러분들 일단은요. 공식적으로 하면 만들어 놓고선 포함을 시키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거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탑다운 코딩 방식이 훨씬 더 빠르게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ID가 대신 해주는 게 많아요.
이클립스도 되고요, 인텔리지도 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되고요, VS 코드도 되고 다 됩니다. 이런 방식들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여기다가 제가 정했고요. 얘는 당연히 뭐라 그래요? undefined니까 당연히 존재하지 않잖아요. 라이브러리나 이런 데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요, 네가 만드는 여기 있는 패키지 구조 안에도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그럼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그럼 클래스를 만들 거니, 레코드를 만들 거니, 인터페이스를 만들 거니, 이렇게 가이드가 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저희는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클래스 선택. 자동으로 요거 클래스 선택창이 뜨면서 이름이 자동으로 들어가졌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탑다운 방식의 코딩 방식입니다. 어쨌든 요거까지 같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어쨌든 엔진 안에는 제가 구성이 뭐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렇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일종의 무슨 관계라고요? 서로 관계라고요. 뭐 여기다가는 뭐 그냥 kind라고 해서 종류, 엔진의 종류를 넣어줄 수 있겠다 그죠? 만약에 넣는다라면은. 그래서 뭐 요거 디젤 엔진이냐, 휘발유 엔진이냐, 전기냐, 뭐 사용하는 것들 종류에 따라서 쓰시면 되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타이어도 마찬가지야. 타이어도 차하고 관계가 있긴 한데 어떻게 해요? 상속관계로 놓기는 애매한 구조이죠. 라고. 타이어와 차를 상속으로 넣는 거는, 그죠? 차가 타이어를 포함시켜야 되니까, 그럼 타이어가 뭐가 돼야 돼요? 부모의 역할을 해주는 클래스로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모니까 자동차는 타이어입니다. 이런 어떤 언어적으로도 플레이 했을 때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어떻게 하시는 게 좋다고요? 이렇게 포함 관계로, 구성 관계로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어적으로 표현하면 차는, 그럼 결국에는 차는 뭐라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차 안에는 has 뭐가 됐다고요? 엔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 can 넣으면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컬어서 구성 관계라고 하고 이제 컴포지션 관계라고 했고요. 그죠? 구성 관계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성 관계이고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상속 관계보다는 여기는 구성 관계. 다른 말로 뭐예요? 해저 관계. 대문자로 이렇게 해저라고 해서 relationship. 클래스 내부의 멤버로 또 다른 클래스가 존재하면 이게 무슨 관계야? 해저 관계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패턴들이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구조를 제가 만들어 볼게요. 카를 예를 들긴 했어요, 간단하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스프링 하실 때 많이 쓰는 그 명칭이긴 할 건데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컨트롤러. 어떤 컨트롤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컨트롤러. 만약에 뭐 게시글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보드 컨트롤러, 회원의 컨트롤러 역할을 하면 뭐 회원이니까 멤버 컨트롤러, 이렇게 멤버 컨트롤러 이런 클래스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멤버 클래스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니까 메서드들을 보통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로직을 분리해요. 컨트롤러 기능은 누가 만들고 차주님이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세부 로직은 누구한테 만들고 경님이 만드세요. 이렇게 분리를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세부 로직들은 컨트롤러가 어차피 통제를 할 거니까 여기다가 내부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하고, 멤버 서비스. 보통은 인터페이스로 보통 만들긴 하는데 인터페이스 굳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멤버 서비스를 내부에서 정의를 해야지. 제가 나중에 이거 회사하고 대입시켜서 할 때 이거 카센터에 그 인포메이션이야, 컨트롤러. 처음에 카센터에다 수리하러 갔어요. 가면은 제일 먼저 가는 게 차 일단 대놓고서 어디 가냐면 인포 가가지고 저 수리하러 왔어요. 근데 정비하러 왔어요. 근데 내가 조금 명확하게 하면은 그저 타이어 교체하러 왔어요. 아니면 점검하러 왔어요. 하겠어요, 그죠? 그럼 그 직원은 앞에 있는 앉아있는 직원, 프런트 직원은 이게 프런트 컨트롤러 할까요? 어쨌든 상관없겠죠, 그죠? 정비하러 왔어요. 라고 하면은
아니면 휴대폰 센터 이런데 여러분들 AS 센터 가시면은 앞에 있는 번호표 뽑고 대기하다가 가서 가지고 어떤 일로 오셨어요 하겠잖아요, 그죠? 프론트 컨트롤러 역할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는 뭐 해줘요? 아 이거 뭐 액정이 깨졌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액정이 깨졌군요. 이거 그러면은 액정이 깨졌군요. 확인한 작업 하겠죠. 그 다음에 어디로 넘겨줘요? 그 아래서 그 사람이 고치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디 넘겨줘요? 뒤에 기술자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작업하는 기술자 따로 있잖아요, 그죠? 아 이거 서비스 직원한테 넘겨줄게요. 수리 직원한테 넘겨줄게요. 그런 로직들 우리는 서비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수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잖아요, 그죠? 현실 세계에서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들 때도 이렇게 앞에 부분들을 컨트롤러가 표현하고 이런 것도 조정해서 이쪽 서비스한테 제공해줄지. 그러면 직원들은 각각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서비스? 나는 액정만 잘 고치는 서비스, 걔만 고쳐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부품이 뭐냐, 배터리만 뭐 교환하는 그런 직원이 따로 있고요. 전문적으로 그런 것들만 딱딱딱 배치가 돼 있어.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서비스가 각각 다르게 제공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되는데, 어쨌든 내가 수리할 건데 멤버를 예를 들었으니까 멤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게요. 이번에도 제가 어떻게 했냐면 코딩을 탑다운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탑다운으로 클래스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수리 얘기했는데 딱 수리했는데 이거 그냥 본드로 붙여가지고 수리가 되면 바로 그냥 제공해서 수리해서 바로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부품을 아예 교환을 해야 되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부품을 아예 교환을 해야 돼. 배터리가 새로운 배터리로 바꿔야 되거나 뭐 액정을 따로 바꿔야 돼. 서비스 직원이 내가 바로 뭔가 고칠 수 있거나 아니면 여기서 납땜을 해가지고 회선이 끊어졌으면 뭐 해도 되긴 하지, 바로 조치가 가능하잖아요, 맞아. 통신이 안 되면 그런 것들을 점검해가지고 했더니 이거 뭐가 돼요? 부품이 따로 필요하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부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로 이동을 해가지고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서비스 직원들은 어떤 창고, 저장하고 있는 저장소로 가가지고 부품이 필요하면 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가지고 와서 다시 뭐 해줘요? 조작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서비스 직원은 부품 창고에 접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하면 내가 부품 창고에 접근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부품 창고에 접근 가능한 객체가 포함이 돼야 되겠죠? 보통 이 요놈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코드에서는 뭐예요? 부품을 저장한다는 역할이니까 저장소의 역할을 하겠죠? DB요.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직원에는, 서비스 클래스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접근 가능한 객체들이 포함이 돼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져요. 여러 가지. 보통은 DAO라고 통칭해서 데이터베이스 접근하는 객체, DAO라고 불러지고 있는데, 나중에는 여러분 특화돼가지고 레퍼지토리, 그냥 저장소요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래퍼라고 해서도 부르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따로 하긴 할 건데, 그냥 저는 레포지토리를 할 거예요. 멤버 레포지토리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자주 쓰면은 이렇게 만들 거예요. 보통 이런 것들은 인터페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인터페이스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클래스로 만들어 볼게요, 그죠? 내용물들은 없긴 하지만 어쨌든 클래스로 만들어서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각각의 어떤 것들이, 아까 제가 세 가지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세 가지의 클래스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네요, 그죠? 서로 무슨 관계예요? 구성 관계로 되어 있다고, 그죠? 멤버는 누구의 구성이에요? 여기는 여기구나. 아까 저 이름이 다 앞에가 멤버가 붙어 있어서 그렇죠? 컨트롤러부터 시작했죠? 컨트롤러는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죠? 해저 관계 맞죠? 이 컨트롤러하고 서비스 뒤에 이름만 부를게요. 컨트롤러, 해저, 서비스, 그죠? 서비스는 누구를 포함하고 있고요? 서비스는 레포지토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
포함 관계라고 불러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일종의 부품이, 그러니까 부품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제가 아까 자동차를 갖다가 예를 들어온 거고요. 또는 다른 말로 좀 더 큰 단위가 모듈 단위. 모듈도 부품이죠, 그죠? 조립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상속관계보다는 이런 구성관계를 더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겠다는 얘기야. 관계에 대해서만 살펴보기 위해서 했었지 제가 내용물을 뭘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것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나중에 웹 개발할 때 요 부분들을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요 이름을 통해서. 컨트롤러, 그 다음에 뭐야? 서비스, 그 다음에 레퍼지토리. 요 이름들 엄청나게 쓸 거예요. 어쨌든 한번 예를 들어봤고요. 이때 쓸 때 이런 식으로 쓴다고요. 일단은 포함관계. 이것들이 다 모두 해저 관계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굳이 지금 다루었습니까? 라고 보시면은 뭐 때문에요? 얘네들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문법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이 가능한 것들은 상속관계로 주시는 게 맞아요 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요소들이 이런 것들이 탄생하게 되겠죠. 그럴 때 관계 줄 때는 구성관계로 놓으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그러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긴 하겠죠. 추가적으로 그래서 상속에서 살펴봤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내용은 그러면은 찾아보면은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없네. 제가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상속과 구성관계 검색을 구글링 해볼게요. 상속 이렇게 저 이미 해보긴 했는데 별로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상속과 구성관계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은 여기서 학술자료나 이런 데서 나오긴 하고 티스토리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이거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내용물이 그닥 그렇게 상속의 관계만 있고 내용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덮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요소들도 한번 찾아가지고 장단점이 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도로. 각각의 장점은 뭐예요? 각각 그럼 여기다가 그냥 따로 여기다가 노션에다 쓸까봐요. 간단하게 정리를 여기다가 그러면은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죠? 비교해서 그죠? 상속과 뭐야? 상속관계 샵샵 굳이 녹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상속의 관계는 우리가 봤으니까 상속 관계는 일반적으로 어떤 관계요? 이즈어 관계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이즈어 관계를 우리는 상속 관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적으로 extens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상속하고 있는 표현식을 쓰고 있었습니다. 맞죠? 상속의 관계. 네, 이런 것들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냐면, 그죠? 위에 상위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 그지? 상위 클래스, 부모가 나왔나요? 부모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는 이렇게 할게.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는다,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받는다. 이 정도. 그래서 이 표현이 아까 자식은 자식 이즈 부모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요소들을 써야 된다라고 했던 거였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뭐 특징을 살펴보면은 뭐 또 추가적인 물려받는 거 이외에도 추가적인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코드의 재사용성, 그죠? 코드 재사용성.
높인다 라고 했었습니다. 높인다. 근데 코드 재사용성으로 보면은 뭐도 가능하다고요? 구성관계도 똑같다고요. 그죠? 여러분들 구성관계 정리를 한번 더 해드리면 구성관계는 결국 어떤 관계야? 아까 has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포함 관계예요. 코드에서 해당하는 하나의 코드에서 자식과 부모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지? 어떤 코드에서, 그죠? 클래스 내부에 결국은 다른 클래스를 정의한 거죠. 멤버로 하는 거죠. 멤버로 포함하는 관계를 우리는 컴포지션이라고 했었습니다. 상속은 이너리턴스, 얘는 컴포지션 이런 것들은 모르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죠?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게 카하고 엔진을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카 이런 것들 카 클래스면 카 내부에 헤지어 언인가요? 언가요? 엔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우리는 구성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저관계, 구성관계라는 표현 잘 많이 안 써요. 해저관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엔진 이런 관계에서는 자식 요소 이제 다른 클래스 포함하고 있는 엔진을 예를 들면 얘는 그죠? 포함되어 있는 멤버로 포함되는 놈은 독립적인 거잖아요, 그죠? 독립 클래스다. 여기서 말하는 엔진 예를 들면 엔진 클래스는 독립적이죠, 그죠? 엔진은 독립 클래스예요. 독립적인 클래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만 구성되는 게 아니고 다른 요소에도 들어갈 수 있겠죠. 나중에 자동차 말고도 뭐야? 엔진이 있는 거? 오토바이 만들면 오토바이 엔진, 그죠? 자전거에도 엔진 넣을 수 있나요, 요즘? 그죠? 오토바이크에다가 넣어주는 엔진, 뭐 수동 페달만 있기도 하는데 전기 배터리 갖다 넣으면 그게 엔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엔진은 이렇게도 다른 클래스에도 어쨌든 인스턴스에 포함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코드적으로 해당하는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를 나타낸다면 대표적으로 상속을 생각하지만 우리 구성관계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카 클래스에서 클래스 내부에 똑같은 말이죠. 인스턴스로 사용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멤버로 포함하는 관계니까, 그죠? 당연한 얘기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조금 어렵긴 한데요. 여기 있는 컴포지션 관계는 더 유연하게 설계가 가능하고요. 위에 있는 상속 관계보다는 상속 관계는 제한적이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지화라는 표현이 포함되는 것들은 상속 관계로 쓰시는 게 맞아요. 그런 표현이 안 된 것들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 관계보다는 더 유연하게 설계가 가능하다. 꼭 상수하고 비교해서 뿐만 아니라 어떤 설계 관계가 좀 더 유연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의 뭐라고 하냐면 객체 간의 결합도라고 표현하는데 결합도를 낮춥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결합도를 얘기하는데 강결합 구조, 뭐 약한 결합 구조,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거예요, 그죠? 개념으로 나중에 어차피 스프링 들어갈 때 따져 볼 거니까 그때까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죠? 결론 각각의 장점을 살펴볼까요?
길게 갈 건 아니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은 상속의 경우 장점이 무엇입니까? 코드의 재사용성 아까 언급했잖아 그죠? 재사용성이 높고 부모 클래스의 기능을 확장하기 쉽다. 오버라이드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확장하기 쉽다. 그러면은 구성은요? 똑같은 면이에요. 유연하게 설계 가능하고 여기 있었다는 거죠? 실행 중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것들이고요. 다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실행 중에 구성 요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해당하는 클래스에 대해서 상속관계로 놓을지 구성관계로 놓을지는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제 상황별로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상속관계보다는 뭘 많이 쓴다? 네, 구성관계를 여러분들은 가장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상속관계는 왜 배워요? 라이브러리에서 이미 그런 상속관계로 구성하고 있는 게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예제로 살펴본다고 했는데 그죠? 보시면은 여기다 그냥 놓고선 볼게요. 그냥 찍어만 볼게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누가 있냐면 그 인티저의 래퍼 클래스면 인트의 래퍼 클래스 인티저잖아요 그죠? 인티저 이런 숫자 관련된 것들 인티저 이런 것도 래퍼 클래스이긴 하잖아요 그죠? 클래스 꼭 찍고 들어가 볼까요? 컨트롤 키 누르고 얘 부모가 누구란 얘기예요? 이렇게 누구 클래스? 뒤에 거는 보지 마시고요. 이건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는 보면 여러 개를 상속이 가능하다, 여러 구현이 가능하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 개 구현 가능합니다. 다중 구현 가능합니다. 이런 표현 써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클래스는 뭐가요? 단일 상속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로 올 수 있는 게 하나밖에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예요? 만약에 나는 넘버를 추가했는데요, 부모로 했는데 또 추가적인 개념이 오고 싶은 거야. 넘버라는 특징을 지니고서 이렇게 했는데 추가적인 특징을 더 지니고 싶으면 계속 멀티레벨로 상속 구조를 만들어내야 돼요. 라고. 이게 복잡한 구조로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단점이. 상속 구조로만 내가 이런 데이터 표현을 하다 보면은 코드 대상성의 우수성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지만 이런 특징도 지니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개의 특징이 성질로 보면 넣고 봤더니 따로따로 분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럼 부모가 두 개 이상으로 멀티레벨로 쭉 연계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구조가 그래서 복잡해집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다음에는 얘 상위 클래스가 또 존재하거든요. 넘버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넘버라는 거는 뭐 숫자를 얘기하고 있고, 요거 그러면 넘버를 부모로 하고 있는 게 인티저만 있을까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버는 클릭하고 넘어갈까요? 넘버는 이제 없으니까 최상위로 누구란 얘기야? 오브젝트를 부모로 하겠죠. 그죠? 오브젝트가 최상위 부모이겠죠. 넘버의 하이 클래스들 봐볼까요? 이렇게 임플리먼테이션 이렇게 보면은 하이 클래스들이 있네요. 그죠? 아까 얘기했던 거 누구 있었어요? 이렇게. 그죠? 아까 인티저 있었죠. 그죠? 이것도 있고, 누구 있어요? 이렇게. 더블형도 있고요. 그지? 더블형 있나요? 여기 더블형 있죠. 그죠? 바이트, 얘네들이 하이 클래스로 존재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모든 데이터 타입은 숫자형으로 이루어진 거는 넘버라는 클래스로도 여러분들 저장이 가능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넘버 클래스도 있네요. 그죠? 넘버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넘버라는 클래스에는 10을 저장해도 될까요? 이렇게? 네, 가능해져요. 그 다음에요. 왜냐면 인티저에다가 이렇게 상수형 이렇게 원래는 인트에다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인트를 요것도 뭐라 래퍼 클래스 저번에 설명했는데 설명이 조금 디테일하지 못했는데 래핑한 박싱이라는 표현하고 있거든요. 박싱, 이거 박싱의 관계예요. 박스에다 큰 박스. 인티를
표현하기 위한 부가적인 요소랑 포함해서 만들어 놓은 게 래퍼 클래스라고 했잖아요. 맞죠? 네. 박싱이라는 표현 쓰는데 오토 캐스팅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이 클래스화 시켜서 만들면 인티지어 클래스에다가 저장이 가능하고요. 요놈의 부모가 요놈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i가 저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오브젝트에도 가능할까요? 오브젝트가 넘버의 부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까 자동으로 상위 클래스에다가는 저장이 쭉쭉쭉 됐었잖아요. 맞죠? 이렇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상습 구조를 배웠으면은 이렇게 라이브러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적인 클래스의 어떤 구조들도 보고 그래서 사용이 되는구나를 이해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부적인 건 더 따져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주 사용해봐야 되겠죠. 나중에 또 이거 관련해서 예제가 나오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외 클래스, 그 다음에 제가 놔두고 지금 아직 안 한 거 있잖아요. 그죠? 예외 클래스도. 예외 클래스 종류가 너무 많아요. 아까 잠깐 봤지만 부모와 자식 관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 구조를 알았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우리 스트림도 일부만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스트림, 파일 입출력, 스캐너 이런 것들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런 것들도 상속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라이브러리가. 그런 것들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속 구조를 먼저 습득을 했었어야지 그래도 좀 더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속 배우고 나서 그 이후에 학습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이후에 세부적인 것들은 제가 살펴본다고 했었죠. 그러면 좀 더 상속 구조과 함께 나중에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것들 살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해지어 관계까지 추가적으로 살펴봤다. 이런 것들은 더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이 사용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